설득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터프리테이션 앤 언더스탠딩 오브 CTO 리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전달할까 합니다. CTO 영상인데요. CTO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트루 CTO랑 이제 펑셔널 CTO로 정의하고 있는데, 트루 CTO는 세 달 이상이 지나고 그다음에 팀이 제로 플로우일 때 코로나 오클루전일 때를 트루 CTO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팀이 원 플로우일 때 팀이 원 플로우이지만 100% 오클루전이 아니고 이제 펑셔널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CT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TO 성공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경험 있는 숙련된 시술과 그다음에 이제 많은 디바이스들의 발전함에 따라서 CTO 성공률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O 성공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TO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퍼시픽 CTO에서 나온 알고리즘, 유로 CTO 클럽에서 나온 알고리즘 등 많은 대다수의 이제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알고리즘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 처음 시작에 이제 듀얼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엔지오 분석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CT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듀얼 엔지오를 꼭 해서 주의 깊게 엔지오를 리뷰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CTO를 대하는데 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알고리즘 중에 이제 글로벌 CTO 알고리즘 가져왔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제 1번은 이제 듀얼 인젝션, 2번은 이제 엔지오그램을 주의 깊게 분석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CTO를 들어가는데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듀얼 인젝션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함을 말하는 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CT 분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엔지오 하기 전에 이제 CT를 미리 찍어서 프록시멀 디스탈 CT 포션의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확인한 후에 또 이제 다른 사이드 브랜치, 또 콜라테랄의 채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량적, 정상적 분석을 통해서 CTO의 랭스라든지 베슬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쉐입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서는 이렇게 CTO 도중에 이제 CT를 찍어서 검사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듀얼 인젝 후에 CT를 찍은 다음에 칼슘이 어느 쪽에 많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와이어링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베슬들의 크기 등을 확인한 후에 이제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TO PCI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JCTO 스코어, 그다음에 프로그레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칼슘 스코어링에 대한 스코어입니다. JCTO 스코어는 이제 CTO 리전에 이제 494개의 CTO 리전을 30분 내에 이제 와이어링 하는 시간을 재서 이제 재본 건데, JCTO 스코어의 0점과 1.1 봤을 때 가장 이제 높은 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5개 0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기록하는데요. 프로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되긴 하지만 JCTO와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스도 JCTO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 거 보면 프로그레스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나토미칼로 구분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페이버러블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는데, 스탬프가 테이퍼드한지, 아니면 이제 펑셔널 오클루전 CTO인지, 아니면 그 리전이 이제 그 사이드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는 콜라테랄이 브리칭 콜라테랄이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CTO를 다하게 돼서 더 호의적일 수 있겠습니다. 엔조 특성상 CTO를 보면 4가지 키가 있는데요. 먼저 1번은 프록시멀 캡,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리전의 랭스나 코스 등, 3번은 디스탈 베슬의 크기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번은 콜라테랄입니다. 프록시멀 캡을 먼저 말씀드리면 얼마나 툴처스한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제 애매모호하진 않은지,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드 되는지 아니면 블런트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사이드 브랜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확인하고요. 칼슘의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전 랭스는 저희가 보통 20mm 기준으로 이제 20mm보다 길었을 때 또 대체 방법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캡에서는 프록시멀 캡과 비슷하게 디지털 베슬 사이즈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바이프케이션 리전인지 아니면 또 이전에 이제 그래프트로 인해서 사용된 디지털 캡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라테랄인데, 콜라테랄에 대한 타입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를 통해서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합니다. 툴처스티도 확인한 다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앵글이나 로키 위치도 이제 확인하고 우리 이제 엔조를 해야겠습니다.
콜라테럴 분리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렌트로프, 베르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그레이드 4개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렌트로프로 설명드리면 그레이드 제로는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아예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엔조상에서 콜라테럴이 채널에 없는 상태고, 그레이드 3는 완벽하게 이제 필링된 에피카디얼 베슬에서 필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이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 79세 환자고 디스프니아로 뉴모니아 있어서 이제 치료 중에 체스트 페인 발생해서 긴급으로 엔지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케아지는 포스트 월 스템이고요. V3에서부터 5까지 ST 디프레션 소견 보였습니다. 엔지오 결과 이제 RCA는 토탈 오클루전 상황 보이고, 레프트는 이제 라이트에서 희미하게 콜라테럴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LAD는 이제 C2인 것을 확인해서 저희는 이제 RCA PCI를 진행하였습니다. RCA 이제 스텐트 넣고 난 이후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시술은 마무리되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컨 스테이지를 C2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콜라테럴 플로우를 위한 엔지오를 하지 않았던 게 좀 약간 아쉬운 점인데요. 이렇게 PDA에서 셉탈로 가는 이제 프로미싱한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하게 그때 이제 찍어놓지 않은 게 약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환자분은 이제 디스니아가 호전되지 않아서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세컨 스테이지로 AAD CTO PCI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 이제 CKD로 이제 코로나 CT도 찍지 못했고 비급여 거부로 아이브스도 사용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이블리딩 리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페모랄 대신에 이제 스노박스, 보스 스노박스로 포지션 준비했고, 레프트 7프렌치, 라이트 6프렌치로 이렇게 듀얼 인젝션을 한 후에 엔조를 분석한 후에 이제 PCI 진행하였습니다. 안테그리드 먼저 마이크로 카테타와 이제 XTA, 그다음에 가이아 세컨드 와이어 사용해서 이제 PCI 하는 영상인데요. 계속 이제 이렇게 트루맨 가지 못하고 서브인티멀로 이제 어프로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와이어를 바꾸고 뷰를 바꿔서 이제 PCI를 진행했는데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패럴 와이어링 했는데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녹록지 않아서 저희 레트로그레이드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콜라테럴이 눈에 잘 보이고 덜 툴툴스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더 큰 채널을 찾는 건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이쪽으로 PDA에서 셉탈로 가는 채널을 찾아서 레트로그레이드도 이제 시술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신 것처럼 수호3,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카테타 이용해서 팁 인젝션 통하면서 이제 이렇게 와이어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어링이 얼추된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트루맨이 된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이어링이 되는 모습인데요. 가끔 이제 거의 이제 이거는 레트로 했을 때 망인지막 확인할 때 저희가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이제 정확하게 와이어 위치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레트로로 와이어링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가이딩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벌룬 트래핑으로 이제 마이크로 카테트 바꿔서 이제 우리 기존에 하던 PCI 진행하였고요. 1.5 벌룬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모르는 이제 컴플리케이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테그레이드 스플로에서 엔조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도 혹시 모르는 컴플리케이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했고, 컴플리케이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인젝션으로 이제 노멀 루킹을 확인해서요, 디지털 랜딩 존을 확보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텐트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확인했고, 이렇게 스텐트 넣고 NC 발론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엔지오 영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CTO 리전에서 듀얼 인젝션으로 해서 CT를 포함한 주의 깊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전의 특성 또한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여유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이제 이미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데 중요할 것 같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술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너무 많은 이제 조영제가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가 너무 많았을 때는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CTO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션 시간이 거의 끝나서 저는 이제 딱 하나만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주제에 맞게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장대현 선생님 다 기준과 뭐 그런 것들을 다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CTO 실제로 랩에서 접하면 가장 심각한 평가 기준이 뭡니까?
이게 CTO인지 CTO 처방을 넣어야 되는지 아닌지 사실 저는 그 기준이 아직도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CTO를 NGO에서 처음 접하는데 사실 이 환자가 3개월 전에 심텀 원셋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거 뭐 환자한테도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CTO 프로시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운이 좋으면 10분 안에 와이어 패스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저희 그렇게 되면 눈치 보여서 CTO 처방 못 넣잖아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 기준, 평가 기준, 그 다음에 뭔가의 그런 보험의 적용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실제로 인터프리테이션 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배제하는 게 아마 학회나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조금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은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하고, 우리 장대수 선생님 감사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랩업하기 전에 이 세션 너무 괜찮은 세션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학회 활동했는데 좋은 주제를 또 셀렉션해서 마지막에 12월 달에 우리 코엑트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학회에서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폴 같은 걸 해서 다시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12월 달에 아주 정례적으로 우리 모여서 이렇게 한 번 더 리뷰하는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옆에 토익 계속 해주신 선생님들, 어텐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넘어가겠습니다.